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한국, 대만, 필리핀 그다음에 그 좀 건너뛰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엮이는 이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딱 그 최일선이죠. 물론 일본도 들어있죠. 근데 일본은 큐슈랑 오키나와가 들어있지. 부분적으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이 바뀌는 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일본을 이제 뺀질이 엉거주춤이다라고 보는데 이 근성의 뿌리가 깊어요. 왜 뺀질이 엉거주춤이 됐냐.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깨져서 일본의 지배층 혹은 지도층이 우리는 희생자다. 그때 다 그렇게 다 제국주의 게임 할 때인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 못 살게 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면은 안 될 지경까지 우리를 밀어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했는데 좀 독일같이 좀 깨끗하게 끝내주지. 그걸 또 원폭으로 조져갖고 그게 뭐냐. 우린 희생자다. 일본 지도층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제 증언이 아니고 그 BBC 방송국 기자로서 일본에 오래 살고 부인도 일본인인 사람이 영국으로 복귀하면서 쓴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뺀질이 엉거주춤을 하려면 가치 판단을 안 해야 돼요. 옳고 그름도 판단 안 해야 되고 이데올로기도 없어야 되고 이건 정신말살 물질주의거든. 그럼 이 뿌리는 어디까지 가냐. 눈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메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메이지 무렵까지. 한국이 결사분발하면 일본은 이런 정신머리를 뜯어고치 메이지부터 내려온 그런 그 정신발달 물질주의를 극복하든 못하든 간에 한국한테 그 지도자적 위치, 지도국의 위치를 뺏기지 않냐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부지런히 반중전선으로 끌려 나오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거죠. 압력이 분산되니까. 또 일본이 국력이 큰 나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 정신말살 물질주의는 메이지 때까지 가는데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동물 이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토는요. 지금처럼 그런 절대적 국가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메이지 유신 다음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가지고 국학파라는 일군의 군국주의적 지식인 그룹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일본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전부 각 나라마다 종단을 갖고 있고 기독교 종단을 갖고 있어서 각 나라마다 버전이 다른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정신의 단합이 없으면 현대 국가를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본도 무엇인가 일본적인 종교로 전체 국민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 일본적인 종교야말로 신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학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있었던 그 일본의 전통 신앙인데 그거를 절대적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절대적 위치로 급조를 해낸 거예요. 그 위치를. 종교를 급조했다기보다 그 위치를 급조한 거지.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덴노 강림식이 있잖아요. 덴노 강림식. 이거 지어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먼저 한번 따로 틀어드릴게요. 이거 예. 저게 덴노 강림식이에요. 저런 옷 입고서 저런 하늘에서 내려온 가마를 타고 저게 덴노 취임식이야, 즉위식이야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일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저게 왕의 즉위식이냐고. 걔들 용어로 천왕, 발음으로 덴노.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지. 킹 오브 재팬이 아니에요, 영어로. 또 영어로 Emperor of Japan도 아니야. Deified Emperor of Japan이에요. 신격화된 황제예요, 저게. 섬찟하잖아, 뭔가가 좀.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뭐겠어요? 종교도 막 그러니까 절대적 종교를 막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필요하면 현대 종교가 별거냐? 그냥 믿고서 절하면 종교지. 현대 문명 별거냐? 그냥 물질 잘 만들면 현대 문명이지. 아주 천박한 정신말살 물질주의예요, 이게. 그럼 그게 이제 바뀌어서 궁극주의도 되고 뭣도 되고 하다가 그게 최근에는 뭐까지 나온 거냐면 결국 경제동물이란 용어가 나오잖아. 원래 경제동물이란 용어는 없어요. 경제인이란 용어가 있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예. 경제동물이라 그럴 땐 딱 무슨 얘기냐면 뭐 자유, 개인, 체제, 이념, 이데올로기. 아이 웃기지 마라. 가치? 아이 웃기지 마라. 아 됐고 돈 벌면 돼. 인간은 경제동물이야. 이런 컨셉이잖아. 그럼 원래 있었던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인이라는 건 어떤 컨셉이야? 좀 달라요. 자기 자신의 참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화시킨 거지 물질주의 방향으로. 왜냐? 자, 제가 시청자님들 잠깐 1초만 눈 감고 이 못생긴 백모 얼굴 보지 마시고 제 질문을 한번 가슴속에서 곱씹어 보십시오. 예, 선생님의 참된 이익이 뭡니까? 그거 굉장히 골아픈 문제예요. 나의 참된 이익. 통장에 찍힌 돈일까? 애들 학벌일까? 아파트 평수일까? 자동차 모델일까? 잘생긴 얼굴일까? 건강일까? 뭐 한참 헷갈려 그거. 그 다음에 무엇이 합리적 계산이에요?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돈 하는 게 합리적 계산일까? 아니면 모든 거 다 희생하고 오로지 강박증에 취해 갖고 사는 게 합리적 계산일까? 뭐 굉장히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참된 이익이냐 합리적 계산이냐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순간 야 인간이 말이야 뭐 혼자서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지더라. 저는 무슨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실제로 제가 좀 원래 정이 메마른 사람인데 누구를 배려하거나 사랑을 한다든지 아껴주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풍성해지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걸 느꼈어요. 호르몬이 바뀌었나 봐. 싸나운 그 뭐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그런 흉악한 호르몬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의 그 팔자 혹은 운명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게 존중할 가치가 있냐. 그럼 진실을 외면하면 그것이 쌓아져서 나한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나의 나다움,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정신적 가치랑 이어진다니까요. 이 굉장히 물질적인 듯이 보이는 것. 너의 참된 이익에 충실해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처럼 들리잖아. 근데 참된이라는 데 그게 들어가는 데다가 합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정신적인 거랑 통해요. 그래서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인이라는 개념에 이제 그 비조로 꼽는 사람이 왼쪽이 아담 스미스, 오른쪽이 존 스튜어트 밀인데 이 가만히 보세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했잖아요. 국부론 보면은 결국 경제인이에요. 그 인간 모델이 다 계산해 갖고 그걸 다 쫓아가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동시에 도덕 감정론이란 책을 썼단 말이에요. 모럴 센티먼트. 그때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존 스튜어트 밀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이익을 쫓는 합리적으로 쫓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실존적 개인의 존엄한 자유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실존적 개인의 존엄한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제도가 작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머리 안 쓰고 관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걸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런 행위는 그건 오케이가 아니야. 그런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죠. 외면 방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좁은 의미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내 이익만 딱 보고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두고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 비조들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의 비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아주 편협한 인간관 같은 그런 생각에 들어있는 깊은 뿌리로 못 내려가고 그걸 오히려 경제 동물 이런 걸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근성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일본이 뭐 이 근성이 뭐 한국에 아무리 옆에서 뭐 고민해 준다고 바뀌겠어요. 그러나 한국이 제대로 딱 포지셔닝을 하면 또 이런 나라일수록 야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의 맏형 아니겠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딱 제대로 포지셔닝하면 야 우리가 이제 기지국가 자리도 뺏길 것 같아. 야 그랬다가 뭔 일 나면 우리 골로 간다. 끌려 나온단 말이죠. 반중으로. 그래서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지 저놈들 배를 갖다가 죽창으로 맞창을 떠야 된다 뭐 이렇게 조국이처럼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악질 친일분자와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 진짜 악질 친일분자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조국을 데려다가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신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그런데 악질 친일분자와 진배 없는 짓이다. 그건 반일팔이 함부로 하면은 그거 아유 정말 구역질 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일본의 이 뺀질이 엉거주춤 흑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이 가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얼마나 조청년을 일본이 감싸는지 이건 제가 운동권에 그래도 빨갱이 운동권 진짜 오리지널 막스 레닌주 운동권에 족보가 있는 놈이었잖아요. 7, 8년까지. 예, 우리들끼리 하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야, 자민당보다 일본 공산당이 더 반북이야. 맞아요. 자민당은 굉장히 친북이야. 우린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 제일교포 북송 누가 했어? 아베 외할아버지가 했지. 기시. A급 전범이었다가 메가더 사령부에서 살려가지고 일본 수습하는 데 나서게 한 사람이죠. 무려 25년 했습니다. 이거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 암살 미수 및 유경수 살해 사건이 이게 74년인가 일어났죠. 그 이후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조청년 감싸고 제일교포 북송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같은 것들은. 또 일본이 요즘에야 북핵을 거론하죠. 북핵 거론하기 시작한 지가 일본이 한 10년 좀 넘어요. 그전에는 핵 개발하고 있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핵 실험하고 있어도. 그전엔 그냥 우리 일본인 강제 납치된 사람들 그거 잘 돌려받아야죠. 뭐 이런 소리만 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죠. 일본의 외교 한번 볼까요? 닉슨의 방중이 72년입니다. 그해 가을에 바로 중국과 수교를 결정합니다. 수교는 그 다음에 나는데 그해 바로 결정나요. 베트남 적화가 75년도 뭐 5월인가 뭐 여름쯤 되는데 9월인가 10월쯤에 아직 베트남이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금방 월남이 이제 금방 붕괴한 상태니까 통일 베트남 국가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링큼 가서 그해 가을에 월맹과 수교합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75년입니다. 그걸 78로 썼네. 아유, 왜 이러냐. 75년.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7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이 궁지에 몰리잖아. 궁지에 몰리니까 그리고 보니까 카터 저 땅콩 농장 주인이 제가 손 바보에다가 이상한 왼쪽 물 들고 이상한 진보 발인불 잘못 들어갖고 미국 망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국 너 한번 뭐 먹어봐라 빅엿 하고서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일본 그 혼슈 그 다음에 큐슈 언저리 대한해협 언저리 그러니까 대한해협 저쪽이죠. 그러니까 스시마 섬의 왼쪽은 대한해협이고 지도상에 오른쪽이 이제 스시마 해협인데 거기 영해를 축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영해가 그 뭐 12헬인가 되죠? 12헬이 18헬인가 12헬이죠. 영해를 축소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발틱해 같은 경우에 덴마크에서 12해 덴마크 영해 범위와 스웨덴 영해 범위가 서로 겹쳐. 그럴 경우 양쪽이 갈라가져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겹치는 게 없는데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 애들 꼴 보기 싫은데 자꾸 왜 우리 저기 섬 가까이서 그 원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아이 그럴 바요. 여기 뭐 안보이나 다 되내게 만들어. 뭐 소련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중공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예요 심보가. 지금 대한민국은 망할 지경에 가 있는데 지금 1차 오일 쇼크 맞고 거의 빈사작대인데 대한해 바로 옆까지 포함해서 규슈 바로 돌아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영해를 다 이렇게 축소해 버렸다고. 빅엿이죠 빅엿. 예, 이란 신정 체제와 돈독한 관계죠. 예, 굉장히 그 돈독한 관계고요. 예, 저렇게 가서 저기 그 이란의 그 신정 체제 지도자를 아베가 가서 만날 때 아베가 자기 아버지죠. 거기도 외상을 했을 거예요. 아베 신타로인가 누군가 그 같이 데려가서 그 아버지도 또 그쪽을 만난 적이 있거든. 그 80년대. 그래서 부자가 가서 저렇게 얼마나 정답습니까? 예. 그리고 이란에서 계속 유전 개발했고 신정체제 아래서도. 최근까지 중국과 돈독한 관계죠. 그래서 21년인가 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거 저기 그 후쿠시마 그 처리수 이제 생기면 그거 방류하셔야죠. 이러고 말했어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 그 근처 가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방사능 오염 됐다고 한다는 지역 가서 중국 대표들이 또 일본의 이제 흑역사 군사를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자유대는 합참 조직이 없어요. 합참 조직 안 만들어. 미국이 그렇게 요구해도 왜 안 만들까? 우리랑 인터페이스 할 때는 좀 길이 꼬불꼬불해야죠. 여긴 동네가 원래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합참을 만들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랑 바로 인터페이스 되잖아. 그럼 재미없어. 우리가 합참 안 만들면 어떡할 텐데. 그러면 국방장관이 우리 장관이랑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장관은 저 장관은 저기 뭐 정치인이거든.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할 사람이 없네. 그렇죠. 그럼 인도태평양 사령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럼 누구랑 얘기하실려? 인도태평양 사령관 아래에 있는 그 육군 담당이 우리 육군 그 책임자랑 얘기하고 그 아래 해군 담당이 우리 해군 책임자랑 얘기하고 그 아래 저기 저 해병대 담당이 우리 해병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사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군데로 쪼개서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길을. 이게 뭔 심보냐고 이게. 일본에 1000km 이상 가는 미사일 없는 것 같은데 자체 중거리 타격 능력을 안 만들어. 발표만 해.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개발해요 이 소리만 해요 걔들은.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구축함에 대지 타격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구축함에 뭐 멀리 쏠 수 있는 것 막 갖다가 뭐 해룡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별거 다 갖다 놓으려 그러잖아. 얘들은 구축함에 대지,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걸 안 갖다 놔요. 구축함에 그 미사일이 어떤 것만 있냐. 대함. 그것도 짧어. 지금 요새 한 300km 갈래나? 그거 뭐 앞으로 1000km짜리 만듭니다. 말만 하지 언제 나올지 모르지. 대공, SM6 뭐 이런 거, SM2. 대탄도탄 SM6랑 SM3. 미국에서 토마호크 팔아주겠다 그러는데 최근에 예약을 결정했지. 토마호크도 안 채워놨어. 미국은 우리한테는 토마호크 안 팔아요. 장거리 토마호크. 일본한테는 판다 그랬다고. 일본 구축함에 땅을 보고 쏠 수 있는 거를 안 해요. 마야 클래스 이런 흉악하게 좋은 구축함에. 얘들 이런 애들이에요. 미 육군에서 중거리 타격 능력 MDTF,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 그 부대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대 하나가 배털리언이에요. 배털리언이 아니라 레지먼트라 그래야 되나? 여단급이에요, 하나가. 그 밑에 이제 배털리언들이 쭉 있는데 그거 안 하지. 예. 그거 오지 말라 그러지. 오키나와 뭐 이런 데 갖다 두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 미군 기지에 갖다 두지 말라라고
밀어내고 있다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든 반중전선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져요. 조국 같은 그런 이상한 화법, 이상한 사고방식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4월 총선에 일본까지 걸려 있단 말이죠. 제1도련 최앞부분뿐만 아니라 참 잠재적인 대국, 사실은 대국이지, 잠재적인 군사대국 일본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게 정신 차리냐 안 차리냐, 혹은 정신이 안 차리더라도 끌려 나오냐 안 끌려 나오냐, 반중전선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지. 예. 그런데다가 이제 대만 총선에서 깨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대로 가서 이게 국힘 뭐 이런 애들 비슷한 애들 해갖고 뭐 아무튼 국힘에도 종중 친중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종중 친중이 다 떨어진다든지 세가 약해지면 우리는 뭐 되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과 미리 쳐봐. 앉아서 죽느니 일어서 가지고 한번 꽥이라도 소리라도 질러보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요. 심각한 도발하면 중국에서 오케이 안 받고 안 합니다. 예, 저기.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끄는 화두가 이거지. 그들의 입장에선 전쟁이냐 평화냐 잘 선택하거라. 복음의 메시지는 이거죠.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존재이노라. 저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래로 내려지는 구원의 손길, 오성기 새겨진 손길을 너희 눈에 보느뇨. 이거죠. 이겁니다. 지금 게임 할 거예요. 얘들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모가 6개 전단이나 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예, 그래서 이제 4월 총선은 결전장입니다. 형세가 불리할수록 도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원점 타격 응징을 해야 됩니다. 한국 총선에 걸린 그 판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국힘 승리나 뭐 이런 국힘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종중 친중스럽지 않은 좀 덜 그런 데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제 제1도련 방어와 글로벌 안보가 급강화되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중국몽, 우리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중국몽이 계속 그래도 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4월 총선에 크게 분수령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시켜서 발악적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야, 이번 총선에서 우리 종중 친중 망할 것 같아. 종친 때 망할 것 같아. 앉아서 죽느니 일어나서 꽥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나는 꽥하기 싫으니까 네가 꽥해라. 정은아, 평양. 그런 거죠. 자, 이런 일 닥치면 우리는 원점 타격해야지. 아니나 달라 오늘 VOA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국 통이거든요. 그 사람은 영어보다 한국말 잘해요. 한국에 뭐 8번인가 와서 근무했어. 육군 정보국 출신이고요. 데이비드 맥스웰하고, 데이비드 맥스웰만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그 고위 탈북자랑 같이 팀으로 엮어서 기고문을 썼더라고. 그게 오늘 VOA에 보도가 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에서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리 씨는 14일 VOA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포사격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결정적 군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하자 그랬고 윤 대통령이. 자, 그러면 이제 왜 윤 대통령이 유럽행을 취소했는지가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미리 즉각 사후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진 3단계로 이루어진 그런 프로세스인데 지휘자는 오직 대통령뿐이에요. 너무 이게 판이 큰 판이라. 일단 대통령이 항모가 6개 전단이 나오는데 어디 안 나가고 앉아있으면 그 의미가 뭐야. 야, 심각한 상황이 오면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거야. 이걸 상대방한테 베이징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메시지를.
그다음에 즉각이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국가안보실장 뭐 국방장관 다 딱 이게 굉장히 곤두서 있으니까 현장의 지휘관 입장에서는 미리 얘기된 대로 그냥 뭐가 오면 소신껏 상대방 작살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 대통령 있고 그 밑에 저기 뭐야 국가안보실장 뭐 저기 뭐야 그 국방장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미리 얘기된 대로 소신껏 한다. 정해진 대로 하죠. 자, 이런 일이 딱 펼쳐서 빠방 하면서 이제 그냥 북이 작살이 나버렸어. 이가 한 대가 부러졌어. 이가 이제 여기 피가 질질 나. 그럼 막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종북 종중 종친중 종친 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로 선거 구도를 몰고 가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하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에 빠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누구야? 그게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거지. 그래서 저 윤 대통령 어디 못 나가는 거예요. 총선 때까지 못 나가. 한국 총선이 저게 인류 운명, 뭐 최소한 이 제1도련의 운명과 직결돼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싹 감춰놓고 김건희 때문에 못 나가요. 김건희 때문에 못 나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른 것들이야? 아니면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뭐가 베베 꼬인 거야? 아니면 셋다겠죠. 예. 돌기도 하고 베베 꼬이기도 하고 눈도 이상하게 썩은 동태 눈처럼 썩었기도 하고 참 안 됐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 도리가 없어. 예. 자, 우리끼리 해도 잘 살아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